안녕하세요. 까치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이 보내주신 사연은요. 결혼 후 동서에게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일을 겪으셨다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얄밉죠. 지금부터 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태어나 자란 여자예요. 요즘은 힙한 거리라고 하지만 저한테 이태원은 그저 내가 살아온 동네, 내 집 앞 골목길 같은 곳이죠. 저희 집은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였어요. 엄마랑 아빠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 열고 밤늦게까지 가게 불 켜놓고 손님들 기다렸죠. 외국인 손님들이 많은 동네였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영어를 듣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헬로우 코크 플리즈 하면 엄마가 미소 지으며 콜라 한 개요 하고 건네주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고 따뜻했던 그 시절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끝나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단둘이 지방에 물건 떼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친척도 없는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장례식 때 몇몇 이웃들이 와주셨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자기 일 바쁘더라고요. 집도 가게도 부모님도 다 잃고 저는 그때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다행히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다녔고 방과 후에는 이태원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 서빙,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청소, 편의점 야간 알바, 레스토랑 보조까지. 힘들었지만요. 거기서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어요. Can I get 아메리카노?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this spicy? 익숙해진 외국인 손님들, 그리고 가끔 친해져서 같이 식사까지 하던 사람들 덕분에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영어를 몸으로, 상황으로, 경험으로 배웠어요. 그러다 한 카페 사장님이 절 눈여겨보셨는지 너 영어 꽤 하는데 우리 외국인 손님 예약 받을 때 좀 도와줄래? 하고 말해주셨죠. 그게 제 첫 영어 통역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걸어온 길 자체가 내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건요. 그렇게 이태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저는 이태원 골목이 내 학교고 외국인 손님이 내 선생님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태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지인 소개로 레스토랑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죠. 면접이라기보다 그냥 제 인생을 쭉 얘기한 자리였어요. 이태원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면서 일하고 영어는 그냥 손님들 상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그러더군요. 이상하네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그렇게 펑펑 울고 난 뒤 저는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의 가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저는 또다시 내가 어디서 왔는지로 평가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유학파 전도 유망한 셰프였고 저는 그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결혼은 축복인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 남편 손을 잡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시부모님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깜짝 놀랐죠. 시부모님뿐 아니라 시동생 부부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2살 어리고 이미 유치원 다니는 딸까지 둔 유부남이었어요. 그 옆엔 제게 가장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 사람이 있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로 둘러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아주버님도 참 하필이면 가게 직원이랑 결혼을 해요. 형님은 대학 나왔대요. 뭐 나와봤자 서빙하셨을 텐데. 말끝마다 형님을 붙이면서 형님으로는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슬쩍 웃으며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뭐 성실하게 살았으면 됐지요 뭐. 근데 집안 어른이 없으시다니
인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그렇게 눈치 줘야 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동서는 끊임없이 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형님은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영어는 어디서 배웠대요? 학원은 안 다니셨다면서요? 요즘은 다 스펙 보고 결혼하는데 아주버님은 진짜 사랑꾼이시네. 시동생은 그 말을 말리기는커녕 그냥 무표정하게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밥을 먹은 건지 눈치를 씹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속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요. 화장실까지 따라온 동서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형님, 여기 분위기 안 맞죠?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주버님이 오래 못 버틸 테니까요. 그 말에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눈치 주기가 아니라 노골적인 선전포고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결혼이 단순한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절대로 약점으로 내줘선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게 된 건요. 그날 이후로도 동서는 집에만 오면 형님은 바보야라는 말을 애한테 계속 주입했어요. 형님은 고졸이고 영어도 이상하고 그냥 웃고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조카가 절 놀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에서는 뭔가 점점 쌓여가는 게 느껴졌죠. 그렇다고 제가 당장 따질 수도 없었어요. 동서가 항상 시부모님 앞에서는 교양 있는 척, 천사인 척 했거든요. 어머님 앞에선 형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면서 등도 토닥이고 과일도 깎아주고 그 연기를 보는 것도 이제 지칠 지경이었죠. 그렇게 억울함을 삼키며 지내던 어느 날 그 기회가 정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명절 직전이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TV 맛집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날이었거든요. 그 방송 이후 줄이 길게 늘어서고 SNS에선 이태원 외국인 셰프 분위기 나는 맛집으로 불리며 대박이 났죠. 레스토랑 사장으로 유명해진 남편은 갑자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됐고 해외 유튜버와의 콜라보 촬영까지 잡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외국인 유튜버가 촬영 도중 통역이 안 된다고 버벅대기 시작한 거예요. 스태프들도 우왕좌왕, 통역 맡은 알바도 긴장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죠. 그때 남편이 절 불렀어요. 자기야, 나 대신 좀 도와줄래?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가게를 시작했는지 자기 영어로 설명해줘. 아까 말한 그대로만 해주면 돼.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엎는 장면이 됐습니다. Hi everyone. Welcome to our plac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in 이태원.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추자 저는 자연스럽게 이태원에서 자란 이야기, 부모님의 가게, 레스토랑을 시작한 계기, 남편의 음식 철학,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을 유창하고 감정 실린 영어로 풀어냈어요. 옆에 있던 외국인 유튜버는 몇 번이나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결국은 저한테 악수를 청했어요. 요 잉글리시 이즈 소 내처럴. Did you study abroad?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No. I studied in this neighborhood. From the customers. 현장에 있던 직원들, 손님들, 그리고 마침 따라온 시동생과 동서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서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더군요. 형님, 언제 영어 배운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흉내만 내는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말투에는 질투, 당황,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었어요. 그러게요. 나도 내가 이 정도로 할 줄 몰랐네요. 아, 은비한테 영어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 아직도 유효한가요? 동서의 입술이 삐뚤게 뒤틀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이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로 통쾌했죠. 그날 이후 남편 레스토랑은 더 대박이 났고 외국인 관광객 예약까지 폭주하면서 브랜드까지 런칭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업 확장하느라 정신없었고 저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자문도 해주고 유튜브 인터뷰도 몇 번 나갔죠. 근데요, 동서 부부는 그 사이에 더 힘들어진 눈치였어요. 시동생은 장사한다고 돈을 꽤 들였는데 잘 안 됐고 동서는 SNS에서 남편 가게 뜬 거 보면서 몰래 아이디 바꿔 악플 달았다는 말도 들었어요. 가족 단체 톡방에서도 남편 사진만 올라오면 그 부부는 일시 아니 형님은 방송에 나오는데
난 집에서 육아나 하고 있네. 형님은 고졸이라더니 역시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은 질투에 절여진 동서의 마지막 자존심 같았어요. 근데요, 그 이후 전 그 애쓴 자존심마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건 생각지도 못한 복수로 이어지게 되죠. 남편의 레스토랑은 더 이상 이태원 작은 가게가 아니었어요. TV에도 나오고 외국인 유튜버들 사이에선 서울에 가면 꼭 들러야 할 핫플로 소개됐고 결국엔 브랜드를 만들게 됐죠. 이름도 근사했어요. 로컬 루트, 지역에서 뿌리내린 정직한 식재료, 그리고 내 인생과 너무 닮은 이름. 남편은 2호점까지 낼 정도로 대박이 났고 저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영어 상담 코디네이터로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때 전 그냥 외국인 상대 통역 직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 예상도 못했던 사람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계세요?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이 퀭하게 꺼진 동서가 회사 로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늘 똑 떨어지게 입던 명품 코트 대신 헐렁한 점퍼 차림, 손엔 뭔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건 부동산 서류 봉투였습니다. 형님,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올 게 왔구나. 회의실에 들어온 동서는 말없이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은비 생각만 아니면 진작 끝냈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 동서가 맞나 싶었어요. 예전엔 입꼬리로 사람을 찢던 그 표정, 지금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친정집이 부도로 망하면서 상속 기대했던 재산이 날아가고 동서는 시동생 몰래 대출을 받아주시게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사채까지 건드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이 이혼을 요구. 결국 은비를 위해 모든 빚을 떠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이제는 주거지도 불안정, 딸 은비는 전학을 앞두고 있고 일자리는 구하려 해도 이력서 한 장 써본 적 없는 인생.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저를 찾아오는 거였죠. 형님,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예전엔 진짜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형님이 밉다기보다 그냥 내가 너무 초라했나 봐요. 그래서 형님을 괴롭히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이야 잘해요. 하지만 전 쉽게 넘어갈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죠. 땅, 딸린 채무, 이자율, 동서 이 땅, 팔릴 만한 데도 아니고 담보 가치도 떨어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고 했죠. 그 수가 뭔지 말해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서는 그제야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할게요. 심부름이든 청소든 진짜 뭐든지. 저는 한참을 고민한 척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대신 조건 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대신 그 액수만큼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보조 업무, 복사, 서류 스캔, 출장, 간식 정리 다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자로 지불되는 돈은 땅에 대한 지분으로 계산할 겁니다. 일 대충 하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바로 끊습니다. 동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싫다. 고 소리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많던 자존심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던 동서는 이젠 제 밑에서 서류 정리하고 복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저분 예전에 대표님한테 막말했다면서요? 물어보면 전 그냥 웃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근데 실수한 사람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바로 기억을 갖고 매일 마주보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동서에게 내린 진짜 복수예요.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되새김질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전 한때 절 무시하던 사람 앞에 도움을 주는 손길을 내밀면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누가 뭐래도 전 이태원 골목의 고졸 소녀가 아니라
두 아이를 키우는 사장이자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회사에 동서가 출근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바짝 굳고 말도 제대로 못 꺼내던 사람이었어요. 형님이라는 말도 뱉기 힘들어하던 동서가 이제는 대표님 이건 어디로 넘기면 되나요? 하며 묻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하죠. 그토록 나를 깎아내리고 형님은 영어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제 말 한마디에 눈치를 살피며 사무실 안을 서성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웃음이 나왔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던 무렵 로비에 조용히 앉아있던 조카 은비가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큰엄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달려오더니 팔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작고 따뜻한 품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예전엔 저를 보고도 입을 꾹 다물고 동서 뒤에 숨기 바빴던 아이였는데 엄마가 요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대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랑 여행도 가고 큰엄마처럼 되고 싶대.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큰엄마 나도 영어 잘하고 싶어요. 나중에 큰엄마 회사에서 일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괜찮아. 이 아이는 다르도록 나는 내 몫의 따뜻함을 물려줄 거야. 동서는 아직도 실수도 많고 때로는 예전 버릇이 불쑥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엔 제가 말없이 서류를 내밀면 고개를 숙이고 네, 대표님 하고 대답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형님조차 뵙기 싫어하던 사람이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했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느냐고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썩지 않도록 꺼내 씻는 과정이에요. 내 삶이 맑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정화 작업이죠.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 나름의 방식으로 복수했고 상기시켰고 증명해냈죠. 말없이 웃으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강하게 우아하게 끝까지. 이제 저는 이태원 골목 구멍가게 딸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키우는 대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버티고 견디고 지켜낸다. 참 잘했어.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나를 가장 무시하던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손 내미는 날이 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복수보다 더 멋진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처럼 누군가의 시선,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당신 자신이 먼저 믿어주셔야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 하나가 스며들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까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까치 라디오 또 찾아와 주세요.